무거운 주제입니다. 서울에 사는 재수생과 인천에 사는 그 고등학교를 그때 자퇴한 학생이었는데 이 두 10대가 서로 SNS를 주고받으면서 인천에 사는 동네 8살 아이를 납치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흔히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이라고 부르죠. 방금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결정이 나왔죠.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이제 주요 쟁점은 두 가지로 볼 수가 네.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공범인 박양. 네. 이 박양이 과연 이 주범의 방조범이냐 아니면 주범과 같이 공동정범이냐 이게 네. 이제 큰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1심에서는 공동정범으로 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었고요. 네. 대신 2심에서는 공동정범까지는 아니고 그냥 방조범이다 해서 13년, 징역 13년으로 감형이 됐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인데요. 대법원은 2심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2심 그대로 유지를 해서요. 공동정범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살인 방조범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범 김양입니다. 김양은 계속해서 자신은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재판 결과를 볼까요? 네. 심신미약 상태다 하면서 자신의 그 범행 당시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주로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요. 1심, 2심 이번에 대법원까지 모두 인정되지 똑같았네요. 않았습니다. 네. 관심은 그러니까 살해를 직접 자행한 김양은 계속 징역 20년이 나왔는데 공범 박양이 관심이었어요. 네. 박양이 왜 변호사 12명 선임했다 그러고 뭐 맞습니다. 부모가 뭐 부유한 집이다 하고 그랬는데 1심에서는 무기 나왔다가 2심에서 많이 깎여서 논란이 됐는데 그렇죠. 결국 오늘 대법 판결도 2심이 그대로 줄어든 채로 확정됐다. 지금 이 대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어떤 증거가 있었냐면 이게 워낙 엽기적이고 충격적이고 아무런 살해 이유가 없는데 무슨 뭐 손가락이 예쁘냐. 말도 안 되는 이제 메신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살인의 과정을 사실 커뮤니케이션으로는 공유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살인 교사 아니냐. 그리고 공동 정범이다. 혹은 오히려 시킨 이 죄가 더 크다. 그래서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이 살인을 실행한 김양 20년보다 높게 나왔는데 저 사이에는 물론 이제 미성년자냐 아니냐의 이제 차이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2심에서 이게 뒤집어진 것이 살인죄가 무죄가 돼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신 훼손이라든가 또 이제 사실 그 시신의 일부를 가지고 3시간 이상 돌아다니고 버렸다고 했는데 끝내 찾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13년이 됐는데 13년에 이 2심의 원심이 확정이 된 거죠. 이 부분에서는 지금 굉장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네티즌 여론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사건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작년 3월이었고 맞습니다. 지나가던 8살 여자아이를 그냥 이 김양이 부르는 거죠. 화면 나오는군요. 유인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 언니에게 휴대폰을 좀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 휴대폰이 배터리가 떨어졌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집 전화를 쓰렴. 그리고 집으로 유인을 한 겁니다. 지금 유인해서 그 아이를 데려가는 장면. 그런데 휴대폰엔 배터리가 있었던 게 확인이 됐고요. 결국은 이제 15층 집을 가는데 CCTV를 피하기 위해서 13층에서 내려서 2층을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고양이와 자기 방에서 놀고 있는데 케이블을 목에 감아서 살해하죠. 그리고 시신을 훼손한 후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물탱크에 유기를 했던 사건이거든요. 아무런 살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범으로 지목됐던 지금 뭐 최종심은 공범이 아니라 그랬으니까요. 공범이죠. 방조범. 방조범이면 공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군요. 그 박양과 SNS로 계속 주고받았다면서요. 뭘 주고받은 거예요, 내용은? 살해 전부터 쭉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메시지를 제가 진짜 입으로 표현하기 싫지만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시지 마시고 잡아왔다, 내지 살아있다, 여자아이다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마치 그러니까 이 납치나 살해 과정을 중계하듯이 그렇죠. 중계하듯이 목에 전선을 감아놨어. 그러면서 서로 그 상황을 계속해서 그 대화로 주고 받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다음에 이 서울에서 박양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 훼손된 시신 일부를 줘요. 그래서 이거를 이 봉투를 받아 들고 둘이서 같이 밥도 먹고요. 한 3시간 동안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공범 박양은 다시 돌아와서 그 받은 훼손된 시신 일부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못 찾았다는 시신 일부가 그 부분인 거죠. 그 김양, 그러니까 인천에 살고 자기 동네 아이를 살해한 김양과 그 서울 강남 쪽에 사는 이 박양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여서 오프라인 상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아주 무서운 것이 말이죠. 이 두 사람이 처음에 저런 이 대화를 나눈 것은 게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 것이다.
마치 게임 상황처럼 했다. 요즘은 뭐 이 잔혹극에 대한 또 관심 있는 이 네. 사람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취미를 공유한 것일 뿐이다라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현실적인 일이 벌어지는 과정을 저렇게 공유하면서 그것은 이제 1심 재판 때도 거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네. 용납하기, 용서하기 어려운 이제 이 범죄다라고 하는 게 굳어졌는데 네. 사실 그 살인 교사가 더 이 중한 죄냐, 살인을 실행한 게 더 중한 죄냐. 사실은 이 일반적인 여론은요, 똑같이 이게 엄혹한 죄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종을 굳이 나눴는데, 네. 저 상황을 공유하고, 어찌 보면 저런 살인이 벌어지고 나서, 자, 침착해라. 지금부터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조언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방조범 혹은 종범 또는 공범으로만 이제 인정이 됐다는 대목에서는 너무 감형이 컸던 것 아니냐 하는 여론. 캐릭터 커뮤니티라는 데서 아이를 진짜 뭐 사귀고 죽이고 하는 온라인상에서 그러다가 실제로 실행을 해버린 거고 그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이런 것들 중에는 대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거죠. 같아요. 2심 이후에는. 처음에 2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박양, 그러니까 그 박양이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감형됐을 때 그 피해 어린이 어머니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해야만 범인인 건 아니잖아요. 사건은 박양이 일으킨 것 같아요. 처음부터 손가락이 예쁜 걸 갖다가 원했으니까 그렇게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박양이 그냥 강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네요.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으려면 이게 마무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아이 무덤에 가서도 해줄 말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 손가락, 그러니까 신체 일부를 이 박양이 먼저 원했다는 거예요. 피해 어머니 말씀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체 일부를 가져와라고 했다는 말은 내가 갖고 싶다고 했다는 말은 살해를 어떻게 보면 유도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어머니 심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법원 판결은 뭐예요? 네, 어머니 심정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네. 이제 항소심부터 이제 이야기를 보면 1심에서 공동 정범으로 똑같은 정범으로 인정된 원인은 이유는 뭐였냐면 이 박양이 공범이 이 주범에게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내고 너는 제이라는 인격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살해를 지시했다. 이런 점이 1심에서는 인정이 됐는데요. 2심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정한 것은 이 주범인 김양의 진술로 인정이 됐던 건데 이 김양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사전에 공모를 했으면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범행을 하기로 우리가 공모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본인이 제대로 잘 기억도 못하고 또 일관적이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는 그렇게 공범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봤고요. 하지만 이 범행 과정에서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시지를 주고받았잖아요. 네. 이거 봤을 때는 박양이 이거는 이 김양이 정말로 지금 살인행위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최소한 인식했다라고 봤고요. 그런데도 옆에서 뭐가 나는 손가락이 예쁘니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던 거. 뭐 CCTV는 어떻게 했니?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도움을 줬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살인의 방조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살인 방조죄를 그 인정했던 거고, 대법원이 그게 그대로 유지됐던 거죠. 네. 그 변호사 12명 선임하면서 논란이 되면서 지금 인천지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겁니다. 1심은 그때 뭐 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까지도 선임했다 뭐 이런 논란도 맞습니다.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무전유죄, 유전유죄 아니냐라는 논란을 깔고 있고요. 대법에서 이제 최종심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뭐 13년도 이게 경한 처벌은 아닙니다만, 중한 처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건의 내막을 달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사건은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 같고요. 지금도 한 가지 제가 남는 의문은 왜 저 아이를, 무고한 아이를 살해했는가에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두 사람의 심리 상태에서 결국 찾을 수밖에 없는데 원인이 없는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9살 아이를 집에 데려와서 살해했다고 치기에는 시신 훼손의 방식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2심에서 감형됐고도 박양이 재판부를 향해서 욕설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임 변호사 보시기엔 어때요? 대법원 판결이?
우선 지금 현행법, 특히 이제 주범에 관해서는요, 현행법 체계 안에서는 어떻게 최고형이 내려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네. 여기에 20년이 대해서 이게, 많다, 적다, 뭐, 네. 소년법을 폐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현행법에서는 가장 중한형이 내려졌다라는 점에서는 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공범 부분에 대해서 네. 이걸 과연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많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